네, 안녕하세요. 어느덧 벌써 12월입니다. 그죠? 아직 12월이 안 됐지만, 저희가 12월 올해 마지막 그 손해보험 자격시험 실전 문제풀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까지 저희가 쭉, 계속 진행을 해왔는데요.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냥 출제 경향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떤 큰 룰을 가지고 계속 나오는 부분에서 나오고 있다. 이런 거 원칙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는 문제들은 실제 출제된 문제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요 범위를 벗어나진 않습니다. 근데 요거와 조금 이제 유관하게 연결된 문제들이 나올 수는 있지만 그 이상은 아니다라는 거 생각하시고 마지막에 연습 다 하시고 여러분들 문제 많이 풀어보시고 나서 시험을 앞두시고 한번 전체적으로 오신 문제를 정리한다 생각하시고 제 강의를 듣고 시험에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실전 문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번부터 17번까지는 이제 화재보험에 관한, 그죠? 그래서 자동차 보험까지 화재보험에서 우리 손해보험의 각 보험의 상품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17번까지는 손해보험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일반적인 이론과 법규에 관한 내용이 33번까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 50번까지는 재산보험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험 문제는 18번 문제가 총 배점이 4점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문제들은 전부 다 3점으로 되어 있다. 이런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되겠습니다. 우리 1번 문제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화재보험에 대해서 장기계약 일시납보험료. 자, 요 문제 푸는 방법은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2년, 3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1년이 지날수록 25%의 할인율을 적용한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년이면 그 다음에 적용할 때는 뒤에 숫자, 뒤에 연도를 기억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2년이다 그러면 뒤에가 1년 만기, 1년 계약의 단기요율표가 아니라 2년 계약의 단기요율표, 이런 식으로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2년 미만이니까 이 뒤에 내용이 뭐라고요? 2년. 그 다음에 2년이니까 2년 미만이니까 1년당에 얼마씩요? 우리가 25%. 요거 175는 맞지만 뒤에 내용이 틀린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1년당 25%고요. 기본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년, 3년 만기를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장기 계약할 때는 단기 요율표를 적용하는 경우는 뒤에 연도를 지정을 한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번은 틀렸지만 3번이 왜 맞았습니까? 3년이 맞죠. 근데 3년이니까 2년이 지났으니까 25 하니까 50%가 할인되는 거죠. 그래서 50% 해서 250%가 됐고 뒤에 연도에 계약의 단기 요율표를 적용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 시험 문제는 매월 나옵니다. 매월 나오는 문제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는데 이거를 암기하시기 어려우니까 기본적으로 2년 장기 계약 요율표 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5 할인. 3년 장기 계약 요율 하면은 50% 할인. 요거는 딱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175, 250은 정해진 거고 요 사이에 문제가 나오는데 그 사이의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뒤에 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계약의 단기 요율표를 어떻게 한다고요? 뒤에 연도에 계약의 단기 요율표를 적용한다.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 계산하는 문제니까 여러분들 포기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요. 주택화재보험일 경우에는 몇 프로 이상일 때는 전액 손해 금액에 손해 발생한 금액의 전액을 보상합니까? 80% 이상일 때. 보험 가입 금액이 가액 대비해서 80% 이상일 때는 손해액 전액을 보상한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 1억 원이 가액인데 가액 금액이 1억 원인데 우리 가액이 9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80% 이상이 넘죠. 그렇기 때문에 손해액 전체 3천만 원을 다 보상한다. 만약에 우리가 이게 기본적으로 그게 안 되는 경우, 그러니까 80%가 안 되는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80% 대비해서 내가 가입한 금액, 그죠? 그래서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정답이 뭐가 되겠습니까? 전액을 다 보상해 주는 거니까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계산하는 문제라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답은 의외적으로 또 계산하는 문제가 단순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단순하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재보험 일반 물건의 가입 대상이 아닌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화재보험에는 크게
크게 보면은 우리가 주택 화재가 있고 그다음에 일반 화재가 있고 그다음에 주택이나 일반 화재를 제외한 것을 우리가 공장 물건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통상적으로는 우리가 화재보험의 일반 물건이 아닌 경우는 대부분 다 일반 물건인데 하나만 뭐겠습니까? 공장 물건을 제시하겠죠. 자, 우리가 발전소라고 하는 거는 뭐겠습니까? 공장 아니죠. 그러니까 발전소 구내에 있는 건물 및 지킴 비품은 뭐에 해당해요? 이게 공장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물건의 가입 대상이 아닌 거. 그러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발전소 구내에 있는 건물 및 기비품 이렇게 고르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화재보험의 가입 대상이 뭐라고요? 주택, 일반, 그 다음에 공장. 그래서 여러분들 주택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주택, 여러분들이 사시는 아파트나 단독주택, 연립주택 이런 것들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공장에 해당한다라고 느껴지는 건 공장 물건이 되고 나머지는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일반 물건이 된다. 우리가 시험에도 자주 나오니까 그냥 여러분들 기억하실 때는 저는 공장 물건을 암기합니다. 왜냐하면 주택은 일반적으로 주택처럼 느껴지는 부분들이 대부분 나오니까 크게 여러분들이 어려운 부분이 없는데 공장 물건 같은 경우만 조금 기억하시면 조금 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일반 물건을 고르는 거나 아니면 주택 물건이 아닌 거 고를 때 여러분들이 쉽게 고를 수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우리 배상책임보험에 관한 부분인데 우리가 배상책임보험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보면은 기간 안에 사고가 났을 때 보상해주는 손해사고 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간이 지나지 않아도 보상해주는 손해사고 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임원 배상이나 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처럼 내가 그 기간 중에 내가 의사를 했을 동안에 또는 내가 회사의 임원일 동안에만 그 보상을 해주는 배상 청구 기준 의무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반드시 뭐 의무보험이 있거나 아니면 임의배상보험이 있는데 우리가 가스 용기 운송업자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원래 가스 운송업자들은 우리가 그 위험하기 때문에 의무 배상이 되는데 가스 용기를 나눠주는 사람이니까 그것까지는 반드시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의사배상책임보험은 의사라면 반드시 가입하는 게 아니라 임의적으로 가입해도 됩니다.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거 아닙니다. 임의 가입보험입니다. 시설 소유 관리자 배상책임보험은 보험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보험금을 청구해야만 되는 게 아니라 시설 소유 관리자 배상책임보험은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 2번이 정답인데 손해사고 기준 배상책임보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 기간 중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종료되더라도 우리가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을 손해사고 기준 배상책임보험입니다. 그래서 시설 소유 관리자 배상책임보험은 손해사고 기준 배상책임보험에 해당하기 때문에 청구해야만 보상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기간이 지나도 청구하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라고요? 의사나 전문인, 임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재직 기간 중에만 우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뭐에 해당한다? 우리가 배상 청구 기준 배상책임보험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은 그냥 우리가 이거는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외여행보험에서 국내 상해 입원 의료비의 최고 가입 한도는 5천만 원. 자, 국내 상해 입원 의료비의 최고 한도는 5천만 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뭐 어떻게 이거 뭐 3천만 원이고 뭐 이거 그냥 기억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해외여행 보험에서 나오는 가입 한도는 뭐라고요? 5천만 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요거 외로 나오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해외여행 보험에서 국내 상해 입원 의료비 최고 가입 한도는 뭐라고요? 5천만 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장기 손해보험에 대한 내용 중에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장기 손해보험도 기간이 3년 이상 보험을 우리가 장기 손해보험이라고 합니다. 장기가 들어가는 경우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3년 이상이거든요. 근데 이때 우리는 요 장기 손해기 때문에 우리가 요거를 특별 계정에서 운영합니다. 특별 계정, 별도의 계정을 통해서 운영을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축보험료는 특별 계정에서 운영을 하는데 부가보험료 같은 경우는 우리가 특별 계정에 운영되는 게 아니라 일반 계정에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장기손해보험은 특별 계정에서 운영이 되는데 특별 계정에서 운영되는 것은 저축보험료고 여기 나와 있는 위험보험료와 부가보험료는 어디에서 운영된다? 일반 계정에서 운영된다. 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겁니다.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7번 문제입니다. 우리 해지환급금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해지할 수 있어요. 보험회사가 우리가 그 계약자가 중대한 뭐 고지 의무라고 하는데 우리가 중대한 내용들을 알리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이것을 해지할 수 있는데요. 그 만약에 그 중대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았다라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는 2개월 이내가 아니라 1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건 마찬가지로 단순 암기인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내용을 알고 나서 2달 지나서까지가 아니라 내용을 알았다면 1개월 이내까지 그렇게 보상을 하고 있다.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8번 문제입니다. 우리 각각의 내용에 설명해서 옳은 거, 사고 발생은 뭐죠? 위험한 거니까 위험보험료. 그 다음에 해지환급금이나 만기환급금은 우리가 저축했다가 줘야 되는 거니까 저축보험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에 재원이 되는 것을 우리가 위험보험료라고 하고, 보험계약의 해지환급금, 만기환급금 저축해서 주는 거니까 저축보험료다. 이렇게 얘기했고, 이 두 개를 합친 것을 우리가 순보험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순보험료에는 위험보험료와 저축보험료가 있는데 위험보험료는 사고에 대비한 거고 저축보험료는 뭐에 대한 거? 만기나 해지에 대비한 거다. 이렇게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입니다.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에 대한 책임 이행을 위해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법정 적립금. 여기 안에 다 들어있죠, 답이. 책임 이행을 위해서 적립하는 거 뭐라고요? 책임 준비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건 거저주는 문제니까 여러분들 그냥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정 적립금을 뭐라고 한다? 책임 준비금이라고 합니다. 책임 준비금의 대부분은 우리가 보험료 적립금이죠. 여러분들이 낸 적립금을 가지고 책임 준비금을 준비하는 겁니다. 자, 10번 연금저축의 세제적격 요건. 우리 세제적격 요건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뭐 55세 이상의 뭐 돼야 되고 5년 납입을 해야 되고 이런 조건이 있어요. 근데 하나 없어진 게 있습니다. 뭐가 없어졌죠? 가입 대상 나이가 없어졌어요. 그죠? 몇 세 이상이 아니라 가입 나이는 대상 조건이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55세 5년 납입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소득세법에서 적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액공제된다. 이렇게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 그 다음에 우리가 소득세법에서 정해준 대로 정해져야 되고 그 다음에 5년 납입 이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55세 이후에 여러분들이 연금을 수령해야 요 세제적격 연금 세제적격 요건에 해당이 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입 대상으로 올바른 거 뭐라고요? 가입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연금소득의 종합소득 합산과세 기준은 뭐냐면 우리가 연금 수령한 금액이 1200만 원이 넘으면 1200만 원이 기준입니다. 1200만 원이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과세하고 1200만 원이 안 되면 원천징수에서 분리과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뭐라고요? 연금 계좌에서 인출하는 연간 연금 수령 금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된다. 자, 연간 연금 수령 금액입니다. 네? 혼란을 주기 위해서 여러 뭐 얘기를 썼는데 다 기억하지 마시고 그냥 연금 수령 금액이 1200만 원이 넘으면 종합과세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퇴직연금 제도의 도입 취지는 뭡니까? 퇴직연금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퇴직자들이, 근로자들이 근로하는 동안에 그런 퇴직금을 쌓아놓은 것을 그런 사업주가 그걸 함부로 쓰지 못하도록 만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급권을 보호하고 노후 생활을 소득하는 재원을 마련하고 퇴직일시금의 생활 자금만 우리가 퇴직금을 홀라당 찾아가지고 여러분들 한 번에 써버리면 안 되니까 이 부분을 연금을 통해 가지고 나중에 노후의 자금으로 쓰라고 만든 게 퇴직연금 제도죠. 국민연금 고갈 되기 때문에 대비하기 위해서 퇴직연금을 가입했다 그러면 온 국민이 돌아버리지 않겠습니까?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별도로 국가가 잘 운용을 해서 그 부분들을 잘 관리해야 되는 거지 그 고갈 대비해 가지고 우리가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한 것은 아니다.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자동차 보험에 대한 문제입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종합보험을 가입하시면 여러분들이 웬만한 사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형사처벌 받지 않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자동차 자체가 위험한 거기 때문에 위험한 거를 갖고 다니는데 그거를 내가 사고를 낼 수도 있잖아요. 일부러 내는 게 아닌데 모든 사고에 대해서 형사처벌 받는다 그러면 얼마나 자동차 운전자들이 불안하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줬는데, 그런 것들 중에서도 우리가 교통사고 특례법이지만 반드시 모든 것들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적용을 못 받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망사고를 냈다거나 아니면 중대한 손상이 일어났다거나 아니면 어린이 보험 안전구역이나 이런 것처럼 12대 중과실, 그죠? 12대 중과실 이런 것들이 아닌 경우에는 우리가 최대한 교통사고 처리에 대해서는 특례법을 적용해서 형사처벌을 면하게 해주겠다.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맞는 내용이 뭐가 되겠습니까? 중대한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중대한 그런 사고라는 게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망사고라든지 아니면 중상해라든지 아니면 12대 중과실, 그 다음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떤 그런 사고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통사고 처리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14번 문제입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우리가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되죠. 이건 반드시 가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의무보험, 책임보험 가입하시죠? 책임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틀린 거 고르는 문제니까 대인배상, 대물배상을 말하는 거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거절하지 못해요. 그죠? 보험회사가 의무보험을 거절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고 이미 해지권 의무보험인데 이미 해지할 수 있으면은 그게 의무보험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제한되는 거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피해자 1인에 대한 보상한도는 실제 손해범위 내에서 무한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자동차 보험의 의무보험의 보상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한보상이 아니라 뭐 인명피해가 닷을 사망사고일 경우에는 1억 5천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제한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무한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자, 특약 요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약 요율에 대해서 여기 지금 대인배상 및 대물배상과 단기계약의 경우는 자, 단기계약인데 이것을 분할 납입하면은 말이 됩니까? 단기 몇 개월밖에 안 되는데 그걸 보험료를 분할해서 내면은 보험회사가 그 보험제도를 운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인배상 1이나 대물배상과 단기계약의 경우에는 분할 납입이 불가능하다. 이런 내용이 틀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입니다. 보험금 지급 기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틀린 거 고르는 문제인데 1번, 2번, 3번이 다 맞는 내용이고 4번이 대차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차 대여자동차 요금에 얼마만큼을 돈으로 줍니다. 내가 빌리지 않은 대신에 나한테 돈을 달라 이런 얘기니까. 근데 자, 우리가 대차 대여자동차 요금에 얼마다라고 하는 부분은 자, 요거는 요 35%라고 하는 건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여자동차 요금은 35%의 상당액을 지급한다. 아시겠죠? 대차를 하지 않는 경우는 30% 상당액이 아니라 얼마라고요? 35%.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손해보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동차 손해보험 배상 보장 사업. 우리가 이제 이 자동차 의무보험이나 이런 것들을 가입하지 않은 차량, 뺑소니 차량이나 이런 차량에 의해서 사고가 났을 때 실은 사고를 당한 사람들은 굉장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험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보상해 주기 위해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사업이라고 하는 우리가 자보법이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사업에 의해서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내용 중에 틀린 거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사업은 대인배상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겁니다. 대물은 보상해 주지 않아요. 우리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사업은 자동차 내가 사고 파손된 자동차까지 보상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인명사고가 났을 때 그것을 보상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운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차량이 파손된 경우 대물 보상일 경우에는 우리가 가능하지 않다. 이 부분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자동차 손해보험 자격시험은 1편이 17번까지가 교재상으로 보면은 3편의 문제가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요 화재보험부터 시작해서 자동차 보험까지 나와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요 17문제 안에서 대부분 조금씩 응용돼서 나오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을 잘 기억하셔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여러분들 합격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일단 손해보험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